모모하는 마법의 술잔. 뭐 두 기자님들은 문과라 잘 모르시겠지만 뭐 나노 이런 거 들어는 보셨어요? 10억분의 1m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아 그래요? 메가는요? 메가? 다는 건데 메가. 메가다? 이 나노미터의 크기에서 물질을 조작,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걸 나노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1700여 년 전 4세기경의 고대 로마에서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한 물체가 발견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긴가민가한 나노 기술을 네. 저 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 정체 바로 이겁니다. 뭐야? 동전인가? 잔이네? 술잔? 잔인데? 뭐야? 색이 변해. 뭐야? 트라케 왕 리쿠르고스가 덩굴에 결박된 모습이 그려진 유리컵, 일명 리쿠르고스 컵입니다. 우와. 빛을 정면에서 비추면 진한 녹색, 빛을 뒤에서 비추면 붉은 빛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컵.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학계는 도대체 고대 무슨 기술로 이 컵을 구현해낸 건지 연구에 돌입했으나 컵의 존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조법도 불분명. 그렇게 시대를 거스른 리쿠르고스 컵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과학자들이 컵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유리 안에서 금 나노 입자를 발견.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나노 기술이 이 컵에 적용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거는 20세기 때나 나온 기술을 알고 만든 것도 아닐 거고. 나노 입자 기술이 있었어. 음. 그러면 최소한 딴 거라도 좀 더 나와야지. 아니면 정말 외계인이 와서 저 컵 하나만 떨렁 던져주고 갔던지. 외계인이 와서 지구의 왕과 교류하면서 선물로 준 그 당시 왕의 모습이라면 소름이겠다. 그거 아닐까? 그냥 금 입자가 그곳에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거. 그렇지. 일각에선 금 입자가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닐까라며 오기자처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컵에서 발견된 금 입자의 직경은 50 나노미터. 1700년 전 소금 한 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입자가 컵에 아주 고르게 분포된 게 우연이다? 과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컵 속 덩굴에 결박된 리쿠르고스의 모습이 핏빛으로 바뀌는 것도 뭔가 의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시절 나노 기술이 정말 존재했다면 관련된 유물이 추가로 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시대에 이 기술을 활용한 컵은 단 하나만 발견.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기록도 전무한 상황. 과연 1700년 전 나노 기술을 알고 있던 그 누군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호련히 사라진 외계의 발명품. 이번에 제가 찾은 외계인의 흔적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본 적 있어요? 무슨 뭐 게임 아이템 같아. 자, 지금 보신 것은 무려 약 2000년 전인 서기 132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지진 감지기 후풍 지동입니다. 이 지진 감지기는 놀랍게도 그 옛날에 지진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했는지를 감지해내는데요. 이 지진 감지기를 만든 것은 중국 후한의 천재 발명가이자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형입니다. 그런 그의 발명품 중에 후풍 지동이는 역작 중의 역작. 지름 1.8m 항아리의 바깥쪽엔 구슬을 문 8개의 용 머리가 나침반의 8방향을 향하게 했고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용의 입에서 구슬이 떨어져 개구리 입 안으로 들어가 크게 울리는데요. 이때 공이 떨어진 방향은 즉 지진이 발생한 곳이라는 뜻. 그런데 138년 2월 폐하, 서쪽 용에서 구슬이 떨어졌나이다. 폐하, 서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전갈이 옵니다. 당시 수도에서 무려 40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장형의 지진 감지기가 정확히 측정해냈는데요. 근데 400km면 일단 저 당시는 연락이 오는데 며칠 걸렸을 거예요. 며칠 정도가 아니겠지. 말 타고 왔을 테니까. 보름 걸리지. 그러나? 저건 어떤 원리로 만든 걸까? 그러니까 진동을 감지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장형의 발명품이 불가사의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른 발명품들은 비교적 그 원리가 세세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반면 지진 감지기 많은 문헌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와 관련 기록은 있으나 있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토록 정교하게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건 장형의 지진 감지기는 오로지 이 시대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139년 장형의 죽음 이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이후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005년 후대 학자들이 진보된 기술로 장형의 지진기를 복원했지만 문헌에 나온 만큼의 정확도를 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독보적인 과학기술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 혹시 누군가가 우수한 지식을 가진 외계의 존재가 자신처럼 뛰어나서 말이 잘 통하는 장형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준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전수가 됐다면 개선된 무언가를 통해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의 후속 모델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외계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정교하게 작동되는 악기에 필적한다는 최초의 지진 감지기. 장형과 외계인은 친구였던 건 아닐까요? 뇌수술 모모, 잉카의 기적.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마추픽추. 동물을 형상화한 지형 피사크 등 찬란한 빛을 발한 잉카 문명. 그러나 15세기에 갑자기 꽃피운 황금빛 문명은 어느 날 또 갑자기 불꽃처럼 사그라지고 말았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듯한 신비한 유적을 두고 외계인 건축설 등 그 정체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잉카 문명이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잉카 문명은 뭐 오늘 소개할 기사 이전에도 외계인의 문명이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라진 그렇지. 엄청난 기술들 남기고. 바로 뇌수술의 흔적. 에이. 사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치료하는 천두술과 같은 뇌수술은 이미 기원 전부터 시작됐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잉카 제국의 뇌수술 기술이 외계인에게 전수받은 건 아닐까 가장 의심되는 부분. 당시 잉카 제국의 놀라운 뇌수술 성공률 때문입니다. 2018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쿠슈너 박사 연구팀은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굴된 기원전 두개골부터 1400년 초에서 1500년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지역의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뇌수술 두개골 64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잉카 시대 두개골 유물에서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어머. 약초를 바른 흔적을 발견. 어머! 이는 고문이나 다른 용도가 아닌 뇌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뇌수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요. 오호. 수술 후 치유 흔적으로 무사히 뇌수술을 받은 생존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네. 이를 토대로 시대별 두개골들의 뇌수술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잉카 제국의 뇌수술 생존율이 무려 75에서 83%로 월등했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저 당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로부터 약 400년 뒤인 남북전쟁 때 뇌수술의 생존율은 불과 44에서 54%. 약초를 발랐다는 거지. 빨리 나으라고. 빨리 나으라고. 회복하라고. 뇌 수술을 성공시킨 확률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쿠슈너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이전보다 정교해지고 첨단화된 수술 기술로 경막의 손상 없이 뇌수술이 진행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뭐 살균 시설, 마취 기술, 정교한 수술 도구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살균 기술도 어떻게 보면 외계 수준을 뛰어넘은 거야. 뛰어넘은 거죠. 저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 항생제 없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다 죽었죠. 전쟁만 나면. 그 당시 행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잉카의 의학 기술. 어쩌면 미래에서 온 외계인들이 전파해준 기술은 아니었을까요?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바퀴? 뭔가 돌릴 것 같긴 해. 어. 팽이 같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난감 프로펠러도 좀 저렇게 생겼거든요. 장난감 헬기에 달린. 자,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요. 그 용도가 아직도 미스터리해서 정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물건입니다. 일명 사부의 원반. 1936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월터 브라이언 에머리가 고대 이집트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사부 왕자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름 약 61cm, 높이 약 10cm. 삼면에는 매우 얇고 구부러지게 조각된 특이한 돌출부가 있습니다. 저게 특이해. 그런데 이 사부의 원반은 흔히 편암이라고 불리는 암석으로 제조됐는데 문제는 이 편암이 매우 깨지기 쉬운 성질로 조각하기 어려운 암석으로 손꼽힌다는 겁니다. 사부 왕자 무덤의 추정 시기는 기원전 약 3000년경. 와,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아주 세밀한 조각 기술 때문에요. 이 사부의 원반은 당시 이집트 왕조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 즉 오파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UFO에서 떨어진 부속품이네. 거의 그렇게 생각되는 누가 거예요. 만들었어요 UFO를? 그럼요. 돌로? 돌 UFO 되게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돌 UFO. 착륙이 안정적이니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이 원반의 용도인데요. 발견 직후 몇몇 학자들은 이를 꽃병이다, 뭐 향로다, 아니야. 아니 뭐 단순한 장식 용품이다, 혹은 뭐 의식용 물품이다 이렇게 추측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요. 수많은 학자가 연구를 거듭했지만 술을 제조할 때 곡물과 뜨거운 물을 고르게 섞고 으깨기 위한 갈퀴의 하나였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과 소통하던 이집트인들이 비행 접시를 본뜬 모형 같은데요. 이게 일리 있다. 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딱 보자마자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그걸 만든 거야. 어. 후세에 알리려고 이런 게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맞지. 신기한 걸 봤다면 공들여 만들만 하죠. 그렇지. 네. 근데 말이야 그 기원전 3000년이면 저런 거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 왜 없- 없습니다. 기술은 없어? 없었다고 저렇게 보는 거죠. 정교하게 말이야. 그게 제일 신기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 설명하기에 그것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근데 가장 오래된 형태의 UFO 아닌가요, 저게? 우리가 막 뱉은 얘기 중에 답이 있으면 외계인이 되게 놀래겠네.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여태 아무도 못 맞춘 걸?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전히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부의 원반. 그게 무엇일지는 그 옛날 이집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모 시점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대 유적, 이집트의 피라미드. 당시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 외계인 건축설, 외계인 감독설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미스터리 건축물입니다. 아, 오늘 같은 날 이집트 피라미드를 갖고 온 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3위겠습니까? 피라미드 가지고 3위를 할까요? 그러니까 놀랍긴 한데 이제는 너무 알려졌다. 피라미드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피라미드에 얽힌 이 미스테리는 아마 두 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자지구에 있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쿠프 왕과 그 후계 파라오 하프레 왕,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가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뭔가 연달아서 만들었다면 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거리감과 각도가 비틀어져 있어. 왜 일직선이 아닐까요? 못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일부러 안 맞춘 거지. 거지. 안 맞춘 거죠. 그 이유는요? 어? 글쎄. 틀렸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틀렸대. 이 배치도가 연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별자리야. 마치 우주의 별자리를 땅 위에 구현한 듯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 별과 세 개 피라미드의 배열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층 건물 하나 없던 그 시절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외계 시점에서 만든 것 마냥 별자리 모양을 구현 피라미드가 지어진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설계와 배치를 외계인이 했다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오리온 자리에서 온 외계인들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야,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여기다 하나 그렇지. 해놓자. 고대 이집트에서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풍요와 고대 이집트의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기에
이 가설은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해당 가설도 반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질 당시 별들의 사이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정도의 각이었던 것에 반해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 천체의 움직임을 알고 건설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있었구나. 좀 틀리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절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UFO가 와서 만들었다면 그걸 그렇게 만들 정도인데 저걸 틀리겠다고? 그렇지 않겠 근데 설계, 감리 외계인이 했어. 시공을 사람이 한 거야. 정답인 거예요. 외계인이 다 제대로 설계도를 짜놨는데 시공을 사람이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시합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이유를 딴 데서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피라미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에 정말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까요? 모모는 UFO의 비밀기지? 여러분, 외계인들이 UFO를 숨기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간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이곳이 외계인들의 비밀기지로 최적이지 않을까요? 화산. 연기 엄청 피어오르네. 화산 아니면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어디야 저거? 저긴 화산이잖아. 화산 화산입니다. 네. 2023년 1월, 얼마 전이죠. 멕시코 화라산 포포카테페틀에서 찍힌 이 사진. 사진을 찍은 남성 루이스 게라는 연기를 내뿜는 화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뭐야? 저 UFO 아니야? 사진에 UFO가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친구 가르시아는 오늘의 사진, 오전 7시 52분, 포포카테페틀과 달, 그리고 아마 UFO일 것이라며 이 사진을 SNS에 게재했고요. 이후 이 사진은 순식간에 대화제. 그런데 화산에서 찍힌 UFO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UFO가 목격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요. 무려 수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출몰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저긴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외계인들은 뜨거운 열에 강할 수 있죠. 그렇지. 사실 이곳은 세계 10대 UFO 스팟 중 하나. 앞서 2022년 10월에도 인근에서 UFO가 목격됐고요. 뿐만 아니라 2020년, 2015년, 2013년 어머. 그야말로 UFO의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화산 아래 UFO의 비밀기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2023년 5월 또 이 화산에서 UFO가 포착! 비밀기지설에 불을 지폈는데요. 얼마 전이네? 보이죠? 뭐야, 화산 터지는 거야? 돼. 화산이 터지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애 보이죠? 진짜. 별똥별 아니야? 유성은 꼬리가 약간씩 이제 흔적이 생기잖아. 그게 없네. 그게 없네. 저 화산 터질 때 싹 들어가나 보다, 안 보이게. 그리고 보통은 빛이 나는 게 이게 뿜어서 나오는데 쟤는 저 반대로 들어가잖아. 보통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저긴 되게 초장기로 저기서 지금 뭐 기거하듯이 상주하고 있나 본데. 집을 져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여러분, 이쯤 되면 저희 프리한 식구랑 인터뷰 한번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바닷가에서 발견된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뭐 실물입니다. 손 같은데 손가락뼈. 사람 손가락 뼈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길다. 피아노 치면 한 옥탑을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거의 뭐 두 옥탑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영상은 2022년 11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수자 커플이 우연히 이 의문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 뼈라고 볼 수 없는 이것. 5개의 손가락은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 손보다는 훨씬 거대한 크기. 무엇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자, 커플은 이 섬뜩한 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민에 의하면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고래류의 뼈로 추측되긴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 뼈로 추측되기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래. 고래 지느러미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뼈가 유독 긴데 비해서 이 의문의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뼈의 길이가 비슷하게 길면서 휘어진 형태도 불규칙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모르겠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한 뼈다. 자, 이 의문의 뼈를 본 현지인들 또한 어쩌면 공룡뼈일지도 몰라. 이 너의 손 아니야? 라며 해변에서 발견된 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흔적. 어쩌면 그곳에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의 후예, 그 진실은?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의 후예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은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면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을 리 없다. 자, 이번 특종은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작된 얘기에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8년 중국의 고고학자 치프테이 박사는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상형 문자가 표시된 716개의 화강암 원반과 의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무덤 속 해골들은 신장 120에서 138cm의 작은 키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져서 사람의 유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맨날 그 SF 같은데 보면 나오는 외계인 너무 그림 전형적이다. 너무 봤던 외계인이야. 아, 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해독됐다고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해독됐으면 뭐 거기 다 나와 있겠네. 나와 그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자, 원반에 적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 약 12,000년 전 지구상의 외계 우주선이 충돌. 우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살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리고 영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카릴 로빈 에반스는 자신 또한 1947년에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탐험하다 키가 120c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의 후손인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우리는 여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이빗 가몬, 하우스도르프 등에 의해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많은 이들이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의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원반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는 치프테이 박사와 드조파인을 목격했다는 카릴 로빈 에반스 교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 게다가 외계인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원반조차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며 조작된 이야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그렇게 뭐라 하더니 똑같은 패턴인데? 크로스. 아, 불쾌하다. 아니, 이거는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야? 새 조작한 영상과 어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 맞아요. 진짜. 그리고 1995년 중국 언론에서 동쪽 지방에 120명의 드조파인이 생존. 분명 드조파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도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체는 없이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들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 CCTV에 포착된 모모?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에머릴로시의 한 시립동물원. 야심한 새벽, 동물원 바깥에서 철조망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무언가가 동물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인형탈 쓴 사람 아니에요? 인형탈 쓴 약간- 사람이 새벽 1시 25분에 돌아다녀요? 아니 나는 아유, 야근한 거지. 이 의문의 생명체는 흡사 늑대를 닮은 머리에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생김새만큼이나 기이한 점은요. 동물원 외곽을 서성거렸을 뿐 내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생김새가 이상한 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동물의 형태가 아니야. 새벽에 불현듯 나타나 이렇게 의문만을 남기고 사라진 생명체. 이 얼마나 미스터리했던지 에머릴로시 당국마저 공식 SNS에 사진과 함께 그 정체에 대해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겼지만요. 전설 속 늑대 인간이 나타났던 게 분명해요. 에이, 늑대 인간 같은 게 어딨어요. 밤 산책 중이던 큰 모자를 쓴 사람이 우연히 찍힌 거 아닐까요? 내 말이 저 말이잖아.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각종 추측만 난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생명체. 알 수 없는 에머릴로의 생명체라는 뜻의 UAO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동물원으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빗발쳤지만요. 그 정체는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각, 동물원의 철조망을 어슬렁거린 미지의 생명체. 그 생명체는 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이슬란드 모모 판결. 2013년 한 사건을 두고 아이슬란드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해당 공사는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믿는 요정들의 바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판사가 저걸 요정이라는 글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호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당시 아이슬란드에선 알프타네스 반도의 끝부터 가르다바이르까지를 잇는 한 도로의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그 공사를 극구 반대하며 도로 시공업체를 고소! 당장 도로의 공사를 멈추세요. 그곳에 있는 바위는 요정들이 사용하는 교회라고요. 절대 훼손해선 안 됩니다. 해당 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해서 불가피하게 부숴야만 했던 약 3.7m 높이의 바위가 요정들의 교회로 알려진 일명 오페이그 스키르카였던 겁니다. 예전부터 아이슬란드 전통 민화와 동화에는 요정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2007년에 진행됐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아이슬란드인의 무려 62%가 요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데요. 그리고 요정을 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홀드포크라고 부르면서요. 도로를 개발할 때나 건물을 세울 때 늘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요정이 어디에 숨어 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단순한 믿음 때문에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저 요정의 바위와 관련된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허.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뭔가를 건드리려고 했다가 화가 생긴 거야. 그렇지. 아이슬란드에는 요정이 산다고 믿어지는 바위나 지역이 실제로 곳곳에 있는데요. 과거에 도로 공사 등을 이유로 요정의 바위를 훼손하려고 했을 때 인부들이 원인 모를 통증과 병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실신, 이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2013년 당시 사람들은 문제의 바위를 훼손할 경우에 요정들의 분노를 사서 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세요. 공사를 극구 반대했고, 이에 대법원까지 그 믿음을 존중해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결국 2년 뒤인 2015년 약 84톤에 달하는 요정의 바위를 다른 지역으로 무사히 옮긴 뒤에야 겨우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신비스러운 바위를 마주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곳이 요정들의 보금자리일지도 모르니까요.